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방송해드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명성황후 처소인 건천궁에 들어가서 단둘이서 10분 동안 무슨 행위를 하고 왔는가 하는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 보살님들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대체 왜 12.12가 왕자가 두 개가 되고 또 12월 3일 10시 30분이 왜 왕자가 세 개가 되느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더랬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해답과 또 숫자에 얽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일어난 12.12 사태, 그것도 계엄령이죠. 왜 12.12 사태가 왕자가 두 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2는 12죠. 하나, 둘, 11, 2. 요래서 왕자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표된 12월 3일, 12월 3일을 보면은 12월 3일 10시 30분이다. 이거는 왕자가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12.12 쿠데타도 군인들이 일으켰고 또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에 일어난 계엄령도 물론 민간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지만은 그 내부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또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문 전 방첩 부대장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무리한 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왕자 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숫자에 대한 설명을 어차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숫자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좀 길 수가 있고 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길수죠. 이런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시작이다, 출발이다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최초의 생명체가 옮겨올 때는 하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조금 안 좋은 숫자거든요. 이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평행적으로 선이 그어질 것 같으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러면서 분리, 갈등, 고독 등을 상징하는 자가 글자가 숫자가 이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와 내가 결합될 것 같으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될 것 같으면 분리가 조화로 바뀌고 갈등이 균형으로 바뀌고 고독이 공유, 협력으로 조화로 바뀌는 이런 좋은 길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숫자는 플러스로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분리하지 말고 한테 어울려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게 이자입니다. 음장조화가 완성된 숫자가 3자로 합니다. 행운과 긍정을 상징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을 뜻하는 게 3입니다. 불교에서는 불법성, 또 개정해, 또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방적정, 삼법인 또 뜻하게 해요.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성자와
흥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3번 시도해보고 판정을 받아보자. 그래 삼시세판하기도 합니다. 성자는 삼각형이 2개가 합쳐지게 되면 육각이 돼요. 그죠? 6이라는 숫자를 설명드릴 적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보석, 다이아몬드도 분자가 각이 6각이고, 금이나 은이나 수정이나 우리가 보통 보석으로 인정을 받는 보석들은 다 육각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적은 금은, 적을 소자, 소금은 분자가 삼각이에요. 삼각. 그래, 2개가 합치면은 육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소금이다, 적은 금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삼각형의 합이 18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해 산막을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180도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행운의 숫자가 3이기도 합니다. 사자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 이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옛날에 볼 같으면은 건물에 하층에는 살을 안 쓰고 F로 표현했습니다. F로 표현하고 호텔이나 객실에 문을 5층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사바세계가 사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동서남북 4방이 그걸 사방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를 고진멸도 사성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통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야.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멸하는 방법은 수행을 통해서 설정도를 향하는 길밖에 없다. 이 사바세계가 중생들의 삶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숫자도 실제는 안정과 완전한 질서, 갖추어진 질서,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절에 갈 것 같으면은 사각 석탑을 세워놓은 걸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서남북 고진밀도를 벼가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 건축도 요즘은 다른 방식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각으로 건축을 많이 짓습니다. 네잎크로바를 행운의 행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크로바 밖을 헤매기도 하는데 그 행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구에서 제일 잘 치는, 홈런과 안타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4번 타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4번 타자를 힘 있는 타자로, 선수로 보는데 이것도 사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목자는 융맹과 조화, 안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감이죠. 그죠?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살아간다니까. 그죠? 첫째는 청각, 둘째는 눈으로 보는 시각, 셋째는 코로 맡아보는 후각, 넷째는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다섯째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 그게 오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오행, 오행, 수화, 목, 금, 토, 오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오방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저는 기독교 교리를 잘은 모릅니다만 10계명이 5가지로 되어 있는 걸 2개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10계명도 그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자라는 숫자는 가장 힘이 있는 숫자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인체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이 오각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각수는 암도 발생하고 암을 발생하는,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기도 합니다. 오각이 서로 욕망이 제일 많은 게 오욕망. 그죠? 5가지 욕망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5라는 숫자는 가장 힘이 있는 숫자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세죠. 미국 국방성 건물이 펜타곤인데 펜타곤이 5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가장 높게 빛나는 것이 별 아닙니까? 그죠? 별의 각이 5각. 뿔이 5개 뿔이란 말이죠. 국기에 별을 표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제일 별을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 별이 50개 아닙니까? 그죠? 1960년도에 60년 7월 달인가 이래가지고 그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별이 50개가 있는 것은 미국의 현재 행정구역 중에서 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옆에 줄이 13개가 있는 것은 독립할 그 당시에 주가 13개가 있다. 이런 포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오성기가 큰 별이 하나 있고 적은 별이 4개 있는 거. 그게 중국기 아닙니까? 또 별이 하나 딱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있는 거. 우리 우쪽에 있는 북한의 인공기가 별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 나라들은 별을 국기에 담고 있는 사귀어놓은 국가들은 호전적입니다.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또 러시아도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일 때는 나타하고 별을 그려놨다 했어요. 그래서 별은 호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5는 가장 숫자에서 중심이 되는 숫자로 길수입니다. 근데 5각이 그런가 하면은 국기에 오각 별을 그려놓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6각 별을 그려놓은 데 있어요. 다윗의 지혜를 뜻하는 6각 별을 가진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랍권을 중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투에서 벌리면은 항시 승리를 해요. 그게 그냥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육각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5 숫자 말씀 들을 적에 오각수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육각수는 암을 치유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육각수는 얼기 직전의 물, 한 2도쯤 되는 그런 물을 육각수라고 해요. 6은 불교에서는 6은 육바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게 육각수란 말이에요. 또 지혜가 약한 데 가깝다면요. 육각탑을 세워놓는 절도 있어요. 또 그 건물의 정각에 이 색카레에 있죠. 색카레에 단층을 하는데 맨입을 육각으로 그려놓은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지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 오래 사는 동물이 거북입니다. 거북의 등껍질이 육각. 또 하나 있죠. 벌의 집을 볼 것 같으면은 장수말벌이나 벌집을 보면은 그게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종족 번식에 왕성한데 그게 육각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육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6이 3개 있는 것을 악마의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육바라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우리는 칠각지라고 그럽니다. 7가지 지혜를 정득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7자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생활의 색채의 리듬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77이 그러거든요. 일주일을 7개 거치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49일 동안 중류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때가 가장 신선한 때다.
이렇게 보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이 7전팔기 있죠. 7이라는 숫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하는 끊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은 행운의 숫자죠. 럭키 7, 그러면서 서양에서도 행운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8은 북경올림픽이 언제 개최된 줄 압니까? 북경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8이라는 숫자는 행운과 번영, 재물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팔정도 알죠? 그죠? 팔정도. 일부에서는 팔정도를 뜻하는데 정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을 갖다가 팔정도라 그러는데 팔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진밀도할 적에 팔정도를 행하면은 고통을 다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고 많은 지역에 외국에 나가보면은 팔각에 딱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사고 많은 지점 그렇게 포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세가 귀신이 울울거리는 지세라면은 그곳에다가 팔각 석탑을 씌웁니다. 지세가 좀 번잡하든지 그러면은 지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팔각 석탑을 씌우기도 한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해병대 있죠? 해병대 모자가 팔각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래, 8이라는 숫자는 사기, 귀신의 기운을 물리치는 숫자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9자는 좀 애매해요. 그죠? 9자는 완결, 완성했다, 최고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황룡사, 신라에서 지은 성덕 이황 때 지은 황룡사 옥탑이 9층탑입니다. 9층 팔각탑이거든요. 왜 9층을 지었을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9라는 숫자는 우리는 좀 꺼리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 9라는 숫자가 우리가 삼재 있죠, 그죠? 삼재를 우리가 좀 꺼리는데 9라는 숫자는 더 꺼립니다. 아홉수라 그러면 아홉수. 아홉수가 붙으면은 잘은 일어난다. 그래서 아홉수를 꺼립니다. 우리가 보통 9일, 19일, 29일 음력으로 그날은 손이 없는 날이다. 그래. 손이 없는 날 같으면은 아무런 가피력이 없는 날이다. 원래는 그때는 가피력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사도 하면 안 되고, 뭐 결혼식 하면 안 되고, 또 모든 좋은 일은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날이 이사 날이 되고 결혼식 날이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굿자라는 날은 굿자는 숫자는 원래가 뜻하는 것은 완전히 해결됐다. 최고 높은 숫자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손 없는 날에도 이사를 해도 무방하고 결혼을 해도 무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분에 김건희 여사가 김국궁을 11번 들렸다 그랬죠. 11번 들린 거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결실과 새로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11번을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에게 또 물어주시기를 권유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